자, 문제집 290페이지 우리 봅시다. 290페이지 뭐가 나오죠? 자, 유정 등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죠. 자, 문제 20번 유정에 관한 등기. 자, 유정과 관련돼서 자, 1번에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왔네요. 틀린 것은. 자, 1번과 관련돼서 우리가 유정 등기를 하기 전에 우리 요 문제 20번에 대해서 별표를 하나 해놓고 요 문제를 샘플 문제로 우리가 잡아두자고요. 자, 첫 번째. 자, 유정이 나왔다 그러면 유정과 관련돼서 우리가 꼭 기억해 둘 게 하나가 있어요. 유정은 유자, 요게 유자가 포인트가 돼요. 자, 유정과 관련돼서 꼭 하나 잡아둘 거는 특정 유정이냐 포괄 유정이냐 이렇게 꼭 한번 확인을 해 두시고 가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유정 등기가 나왔다. 특정 유정인지 포괄 유정인지 꼭 확인을 하면서 우리가 연구를 해 두셔야 돼요. 그럼 유정 등기와 관련돼서 여기 보시죠. 유정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성격이 매매하고 같아요. 매매. 그러면 특정 유정과 관련돼서는 186조 등기해야 물권 변동이 발생한다. 이렇게 기억해 두셔야 되고 포괄 유정과 관련돼서 역시 상속과 같은 의미로서 잡아두시면 돼요. 그러면 포괄 유정과 관련돼서는 187조. 특히 우리 소유권 보존 등기에서 특정 유정인지 포괄 유정인지 이걸 자꾸 우리가 정리를 해 두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유정과 관련돼서 우리가 유라는 거예요. 유. 그래서 유라는 거. 첫 번째 유. 그 다음에 두 번째 유라고 우리가 생각해 두시고 유입니다. 자, 유라는 것은 유언이야. 자, 그러면 요거는 유언 집행자라는 거예요. 유언 집행자. 그러면 요거는 자, 유언장이라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유언과 관련돼서 유언으로 자, 유언으로 무상으로 정의하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다. 여기에서 꼭 기억해 둘 거. 그러면 우리가 요 의미에서 이제 유정이라는 의미가 이제 탄생하게 되고요. 여기에서 유정이라는 의미에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요 부분과 관련돼서 우리가 기억해 둘 거. 유언. 재단법인 설립행위. 즉 포기. 그래서 유재포. 이렇게 해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유언 집행자가 있으면 받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수정자가 돼. 그래서 요 사람이 의무자가 되고 요 수정자가 권리자가 돼서 유정은 언제나 공동 신청이야. 그래서 우리 유공 기억해 두려고 그랬어요. 그러면 유언장이 나와 있죠. 그러면 유언장과 관련돼서 기억해 둘 거는 바로 자점포를 기억해 둬야 돼. 그러면 포괄 유정과 관련돼서 여러 사람이 있어. 그러면 여러 사람이 1인이 포괄 유정에 대해서 자기 지분, 전원 지분에 대해서 다 됩니다. 이유는 왜 자기 전원이 됩니까? 유언장에 모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항상 유정의 문제를 풀 때는 포괄 유정인지 특정 유정인지를 잡으셔야 되고 유언 집행자, 유언장 이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문제 20번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과 관련돼서 우리가 보도록 하죠. 1번과 관련돼서 우리가 기억해 둘 거는 1번 보죠. 미등기 토지를 특정 유정을 받은 자, 특정 유정이죠. 그러면 특정 유정을 받은 자는 포괄 승계인이 될 수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인은 대장상 최초의 명인이 등기하죠. 원칙적으로 대장상 최초의 명인이 신청하나 예적으로 국가 포괄 승계인이 돼. 그러면 특정 유정자는 포괄 승계인이 될 수 없죠. 그럼 직접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1번과 관련돼서 그러면 1번 없다라고 그랬으니까 1번은 어때요?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지문에 대해서 미등기 토지 포괄 유정을 받은 자. 그러면 포괄 유정을 받은 자는 포괄 승계인이 돼. 그러면 결론적으로 수정자 명의로 직접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오케이. 자, 2번과 관련돼서도 우리가 맞는 걸 확인할 수가 있네요. 자, 3번 지문과 관련돼서 유정의 등기에서 상속인이 유류분을 침해하는 경우 유류분 줄서나 봐요. 아버지가 상속권을 남용하고 돌아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제 법정 상속분이 있겠죠. 그러면 제 법정 상속분을 아버지가 상속권을 남용함으로써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형님
제 상속분을 주세요. 바로 아버지가 유류분을 침해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등기법은 무슨 심사주의죠? 형식적 심사주의가 돼. 그러면 유류분을 침해했더라도 요 유류분에 대해서 심사할 권한이 없어요. 그러면 등기관은 등기를 신청하면 반드시 등기를 수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4번과 관련돼서 3번 지문과 관련돼서 결론적으로 X네요. 그러면 틀린 것은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등기법은 실질적 심사주의가 아니라 형식적 심사주의라는 걸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4번 지문 부동산 일부를 유증받은 자는 먼저 분필의 절차를 거쳐야 소유자의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줄쳐놓으세요. 부동산 일부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안 되죠. 그러니까 분할 절차를 밟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분필 절차를 거쳐야 수정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4번은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5번 지문에 대해서 유증자의 사망 전에 유증을 언유로 사망 전 동그라미. 자, 우리 민법에서 우리 민법 교수님한테 배웠죠. 성립요건은 당목의 당사자 목적 의사 표시죠. 효력 요건과 관련돼서 당사자는 권리 능력이 있어야 되고 의사 능력도 있어야 되고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되죠. 목적은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 학가적사, 의사 표시가 일치해야 되고 하자가 없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유증과 관련돼서는 특별 효력 요건이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특별 효력 요건으로서 아버지 사망할 때 효력이 나타나거든. 사망 전 동그라미 아직 돌아가시지 않았죠. 그러니까 가등기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가등기 대상이 될 수 없어요. 그러면 사망 전 유증 그 다음에 가등기 할 수 없다. 그래서 5번은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20번과 관련돼서 우리 3번 틀렸다는 걸 확인해 두고 그러면 유증 문제에 대해서 특정 유증이냐 포괄 유증이냐 꼭 확인을 해 두셔야 돼요. 유언 집행자 유언장이라는 걸 꼭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문제 20번의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1번도 유증 등기야. 그러면 거기 뒷장을 한번 넘겨보시죠. 22번도 유증이야. 그러면 23번도 그러면 유증 등기와 관련돼서 그러면 2번과 그러면 유증 등기 세 문제는 숙제예요. 본인이 풀어보셔야 돼요. 그러면 문제 20번과 관련돼서 샘플 문제를 잡고 그래서 자, 그러면 세 문제를 꼭 한번 저희가 풀어보셔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 문제 20번과 관련돼서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24번에 대해서 풀어보도록 하죠. 자, 등기법과 관련돼서는 바로 답이 주안점이 아니라 지문들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해석의 주안점을 우리가 잡아두셔야 돼. 지적은 외워야 되겠지만 등기는 일단 뭐예요? 지문 하나를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다뤄줘야 된다는 거. 그러면 24번과 관련돼서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기억에 대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죠. 기억입니다. 갑이 그 명의로 등기된 분양사를 을에게 매도한 뒤 단독 상속인 병을 두고 사망했다. 벌써 이게 바로 뭐예요? 기억의 상속인 등기라는 걸 기억해 둬야 돼요. 병은 자신을 등기 의무자로 하여 병입니다. 병은 등기 의무자로 하여 갑에게 직접 올라서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라고 그랬죠. 없다가 아니라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대표적인 바로 상속인 등기야. 상속인 등기와 관련돼서 상속인 등기 기억해달라고 그랬죠. 인공이야. 상속인 등기는 공동 신청에 의한다라는 거. 그러면 상속 등기와 상속인 등기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 이걸 한번 잡아놔야 돼요. 그러면 기억은 결론 X가 됩니다. 자, 니은과 관련돼서 보도록 하죠. 갑소의 토지에 대해서 사업시행자 을이 수용 보상금을 지급한 뒤 을명의로 재결 수용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 수용 개시 후 갑이 병에게 매매를 언유로 하는
자, 매매를 보면 수용 개시는 갑이 병에게 매매를 언이랑 소유권 이전 등기는 직권 말소된다.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원칙상 직권 말소죠. 자, 그러면 우리 수용은 무슨 취득이? 원시 취득이죠. 그러면 권리하자를 승계하지 않아요. 원칙적으로 직권 말소야. 예적으로 직권 말소 대상이 아닌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자, 성역지를 수용했을 때 직권 말소 대상이다. 여역지, 즉 부동산을 위해서 존재하는 지역권, 여역지에 대해서는 직권 말소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업과 관련돼서는 옳은 것, 일단 옳은 것 찾으라고 그랬으니까 이연 하나 찾아냈네요. 자, 이것과 관련돼서 공동상속인 법정상속분과 다른 비용의 지분 이전 등기를 상속을 언의로 신청한 경우 지분이 신청인이 주장하는 지분으로 변동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지 않으면 그 등기는 각하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 서류와 관련돼서 각하사유, 부동산 등기법 29조에는 각하가 뭐예요? 각하사유죠. 1호는 관할위반, 2호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3호는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신청하니 9호 서류죠. 서류를 첨부하지 않으면 9호 사유로 각하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그러면 이것과 관련돼서는 그러면 옳은 등재되네요. 그래서 이것은 자, 각하된다. 맞습니다. 자, 리얼과 관련돼서 갑소유 토지에 대해 각가을이 가정매매에 의해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후에 선의의 병 앞으로 저당권 설정 등기가 된 경우 갑은 을을 공동으로 진정명의회복을 이전 등기로 신청할 수 없다. 우리 통정허위 표시와 관련된 문제가 되겠죠. 통정허위 표시는 108조와 관련돼서 피의자들고 상대방도 알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108조는 통정무선이야. 통정허위 표시는 언제나 무효야. 그러면 통정은 불법이 아니죠. 불법이 아니라면 불법 언인 법의 적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그러면 말소 등기를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공동으로 진정명의회복을 이전 등기로 신청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율이 틀렸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여기에 대해서 진정명의회복 등기와 관련돼서 등기 원인은 진정명의회복으로 등기 원인일자는 없다라는 걸 기억해 둬야 돼요. 특히 이때 이전은 원래 이전이 들어가면 채청이죠. 그러면 이때 이전은 뭐예요? 말소의 의미야. 그래서 물청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 그러면 문제 24번과 관련돼서 옳은 것을 골라라 그랬으니까 니은 디귿을 고르라는 거죠. 그러면 니은 디귿이 정답은 몇 번이 됩니까? 바로 몇 번? 예. 3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 24번과 관련돼서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거는 자 복습 문제예요. 별표 하나가 꼭 해놓으세요. 별표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24번과 관련돼서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자주 출제됩니다. 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25번도 괜찮아요. 자, 문제 25번 우리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자, 25번과 관련돼서 상속 등기와 유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러면 1번과 관련돼서 우리 한번 보도록 하죠. 상속 등기는 상속인의 단독 신청에 의하나 잘라요. 그러면 유증은 언제나 유공이라고 그랬죠. 퍼펙트하네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기억해 둘 거는 상속 등기, 상속인 등기, 유증 등기 다시 한번 비교를 해주고 상속 등기는 단독, 상속인 등기는 포괄 승계인 등기로서 공동 신청이 되죠. 그래서 인공, 유증은 언제나 공동 신청, 유공이 된다는 거. 1번은 맞네요. 자, 이번 지문과 관련돼서 상속인 1위는 자기 집만의 등기를 신청할 수 없으며 좋아요. 자, 유증의 경우 수정자 1위는 자기 지분의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요 2번 지문과 관련돼서 우리가 써먹어야죠. 저는 보상신. 자, 그 다음에 자점포. 그 다음에 자가용.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보존 등기, 상속 등기, 신탁 등기는 전원은 가능합니다.
자, 포괄 유정은 자기 전은 가능하죠. 가등기는 자기 지분에 대해서만 가능해요. 그러면 이번 지분과 관련돼서는 전자는 맞고 후자는 틀렸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2번은 결론적으로 X가 되네. 이 부분과 관련돼서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2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과 관련돼서 우리가 보죠. 자, 미등기 토지를 상속받은 상속인은 직접 상속인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나 미등기를 특정 유정을 받은 자, 특정 유정을 받은 자는 포괄 승계인이 아니죠. 그러면 특정 유정이냐 포괄 유정이냐 기억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럼 특정 유정자는 상속인 앞으로 보존 등기하고 자, 이전 등기 형식을 갖춰야 되겠죠. 그러면 3번 질문은 맞네요. 4번의 상속 등기는 단독이죠. 그럼 등기 필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나 유정에 의한 등기는 공동 신청이죠. 그래서 등기 필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오케이. 5번의 등기된 부동산을 유정받은 경우 자, 상속 등기를 절차 없이 직접 수령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자, 3번, 4번, 5번 다 맞네요. 요 문제 25번과 관련돼서는 아주 좋은 문제예요. 그래서 25번과 관련돼서는 요거는 별표 3개 놓고 가정치로 본다면 요 5개 지문을 우리가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특히 이번 지문과 관련돼서 다시 한번 숙제해 보죠. 저는 보상신, 자점포, 자가용. 그래서 문제 25번의 정답은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26번으로 가보도록 하죠. 자, 결국 문제집, 벤출 문제집 296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 26번 보도록 하죠. 자, 26번과 관련돼서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와 있네. 틀린 것은. 자, 1번 질문 우리가 보죠. 자, 집합 건물의 규약상 공용 부분에 대해서 규약상 공용 부분 출처라요. 규약상 공용 부분은 표제부만 두죠. 공용 부분이라는 뜻을 정한 규약을 폐지했대. 그러면 표제부를 폐지하면 각구를 새롭게 개설해 줘야 되겠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아니라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네요. 그러면 1번은 결론적으로 이전이 아니라 보존이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26번과 관련돼서는 이거는 30일의 기출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보존 등기가 직간접으로 해서 우리 30일에 때는 5점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번은 결론적으로 X가 된다라는 것. 이번에 관공서가 공매 처분을 한 경우 공매 처분 절차나요. 그러면 관공서 즉 촉탁 등기로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자, 등기소에 촉탁해야 된다. 여기에서 포인트는 바로 지체 없이 해줘야 돼. 그래서 지체 없이 1번도 지체 없이죠. 그러면 2번도 지체 없이. 그러면 2번은 우리가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3번 질문과 관련돼서 등기관이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를 할 때 그러면 일부 동그라미 자, 소유권 권리죠. 권리 일부를 뭐라고 그랬어요? 지분이라고 그랬죠. 지분을 기록해야 되고 잘라요. 등기 원인에 분할 약정이 있을 때 앞에 약정 동그라미 앞에가 약정이 나오면 뒤에도 약정이 나와야 돼. 그러면 약정에 관한 사항은 기록해야 된다. 3번도 우리 맞는 지문이 되겠네요. 자, 4번 지문에 대해서 시효 완성을 이유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등기가 돼야 된다. 우리 점유 취득 시효와 관련돼서 특히 조심해야 돼요. 우리 등기 기능과 관련돼서 186조, 즉 법률 행위한 물권 변동이 있어 등기해야 돼. 등기라는 것은 형식주의고 성립 요건주의고 효력 발생 요건주의예요. 187조와 관련돼서는 뭐예요? 예, 법률 규정이죠. 등기 없이 물권 변동이 발생하나 단 처분하려면 등기하라. 그러면 187조에 유일한 예의조항이 있어. 그게 바로 점유 취득시효야. 점유 취득시효는 취득하려면 뭐하라? 등기하라. 그러면 취득 등기 되어야 된다. 오케이. 자, 5번 질문과 관련돼서 자, 대지권을 등기한 잘라요. 계속 나오죠. 한 동그라미 혼인신고했죠. 자, 그러면 건물은 만자 동그라미. 그러면 소유권은 처분 권능이 있죠. 건물만 소유권 이전 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면 소유권은 무슨 권능이 있기 때문에? 처분 권능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건물만 전세권은 가능하죠. 전세권은 사용 수익이기 때문에.
그러면 26번과 관련돼서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1번이 되겠고요. 자, 요거는 30일의 기출문제로서 요 정도 수준이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기죽을 필요가 없어요. 그럼 시험장 등기법은 효자 과목이에요. 자기가 조금만 하면 우리 등기법과 관련돼서 12문제 중에 10개 이상은 무조건 맞출 수 있습니다. 등기법이 어렵다 아니고 마음먹기에 달려있어요. 쉽다. 이렇게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 26번의 정답은 몇 번?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98페이지로 우리 한번 가보죠. 자, 298페이지. 자, 문제 28번과 관련돼서. 자, 한매건과 관련돼서 우리 한매건은 뭘 생각하라? 예, 그림을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어떤 그림을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보죠. A가 B한테 집을 팔았다. 화살표. 이 사람은 매도인이고 이 사람은 매수인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요거는 소유권 이전 등기고 되돌려 사는 게 한매특약 등기야. 한매특약 등기예요. 그러면 항상 요 그림을 보고 몇 가지는 생각해 둘 필요가 있어요. 화살이 두 방이다. 그래서 동시 신청이다. 자, 동시에 신청해 줘야 돼. 만약에 동시 신청 사유에 위반된다면 그때는 29조 2호와 관련돼서 각하게 돼 있어요. 2호가 뭔데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여기와 관련돼서 화살이 같은 방향이 아니죠. 그럼 신청서는 따로따로 작성해야 돼. 그래서 신청은 별개로 작성해 준다라는 거 기억해 둬야 돼요. 그래서 별건으로 작성해 줘요. 그러면 일괄 신청이 가능, 불가능, 불가능 이렇게 됩니다. 한매건이라는 것은 한매건과 관련돼서 특히 우리 한매특약 요거는 안 보이죠. 한매특약 등기함으로써 한매건은 채권으로서 등기함으로써 개기는 힘 이게 바로 대항력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돼서 그러면 우리가 몇 개 한번 쳐봅시다. 첫 번째 한매건은 채권이죠. 채권은 등기함으로써 제3자의 개기는 힘 대항력이 발생한다. 자, 두 번째와 관련돼서는 한매와 관련돼서는 한매건은 예약완결건이야. 예약완결건이라는 걸 기억해 둬야 돼요. 예약완결건은 요거는 일종의 형성건이죠. 형성건이라는 것은 일방적 의사표시에서 발생한 거다. 아마 한매건은 직접적으로 행사하면 등기관이 알아서 직권 말소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행직이라고 우리가 기억해 달라고 그랬죠.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와 관련돼서는 주된 계약의 부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종된 계약이라고 우리가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종된 계약이다. 그럼 종된 계약과 관련돼서 종이죠. 그래서 종된 계약으로서 이때는 부기 등기로 이루어진다라는 거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럼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와 관련돼서는 매도담보야. 매도담보라는 것은 자, 매도인과 매수인의 관계에서 공통점은 매예요. 매. 그래서 매도담보로서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이 된다라는 걸 기억해 줘야 돼. 그러면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매건과 관련돼서 문제를 갖다 붙여보자고요. 자, 한매건 등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와 동시에 동그라미. 동시에 신청해야 되나? 자, 별개 동그라미. 별개의 독립한 신청 정보에 의해야 된다. 그래서 별개, 동시라는 게 키워드가 나타나고요. 이때는 신청서가 별개니까 그때는 뭐예요? 일괄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걸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1번은 오케이 맞는 지문이 되겠네요. 자, 이번 지문과 관련돼서 신청 정보의 필요적 사항으로서 돈이죠.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과 비용을 기록하여야 됩니다. 그러면 2번과 관련돼서도 우리가 맞네요. 여기에서 조심할 거는 그러면 매매 비용이 없더라도 기록하지 않는다. 이러면 틀려요. 매매 비용이 없더라도 반드시 없다라는 뜻을 없음이라고 기록해 줘야 돼. 그러면 2번은 맞는 지문이 되겠네요. 3번 지문입니다. 한매건 등기가 부기 등기로 행해지기 때문에 그 이전 동그라미. 그러면 한매건 이전은 뭐라는 거예요? 부기 등기에 의한 방식으로 한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부기 등기하면 부기 등기도 가능, 불가능, 가능 이렇게 처리가 된다.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3번과 관련돼서 한매건 부기 등기죠. 한매건 이전은 부기 등기하면 부기 등기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조심할 거는 한매건으로 나와 있는지 한매건 이전으로 나와 있는지를 조심해야 돼.
판매권은 애여관계권, 즉 형성권이야. 판매권에는 가등기 할 필요가 없죠. 가등기도 형성권이며 애여관계권이라. 판매권 이전은 이전이죠. 이때는 가등기 대상이 된다라는 것. 그래서 판매권 부기등기, 부기등기는 부기등기도 가능. 그러면 판매권은 가등기 대상이 아니고 판매권 이전 등기는 가등기 대상이다. 이렇게 처리해야 돼. 자, 4번 지도하러 보죠. 판매권 행사 없이 줄쳐라요. 행사가 없대. 이때는 직권 말소가 아니라 이때는 단 공동 신청에 한다라는 거예요. 판매권에서 예약완결권은 직접적으로 행사해야 돼. 그러면 행사했을 때 직권 말소야. 그래서 행직 기억하달라고 그랬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4번이 틀렸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정답은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판매권자는 매도인에 한해서 제3자를 판매 등기할 수 없다. 그럼 여기 봐봐요. A가 B한테 싸줬는데 제3자한테 하사를 싸줘서는 안 되죠. 그러면 매도인한테 싸줘야 되겠지.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다? 4번이 되겠습니다. 판매권과 관련돼서 문제 28번 요 판매권 등기를 샘플 문제로 우리가 정리를 해 두시고 그래서 29번 우리가 숙제예요. 풀어보셔도 충분히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러면 문제 28번에 대해서 판매권의 샘플 문제로 잡아 두셔야 된다는 거. 자, 문제 30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탁 등기와 관련돼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죠. 문제 30번이네요. 자, 신탁 등기에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 요 문제네요. 그렇죠? 자, 신탁 등기. 그러면 신탁 등기와 관련돼서 역시 우리 많이 배웠죠. A가 자, B한테 우리가 하사를 싸줬다. 소유권 이전 등기. 이게 바로 신탁 등기가 되죠. 항상 요 사례를 생각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요 사람은 이탁자예요. 이탁자. 요 사람은 자, 수탁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림을 보고 느낄 거는 하살이 같은 방향이죠. 즉 동시 신청이네. 하살 방향이 같으니까 사건은 하나로 처리가 돼요. 그러면 자, 동일한 신청서야. 동일한 신청서는 일괄 신청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신탁 등기함으로써 제3자의 객기는 힘. 이게 바로 대항력이 발생하고요. 그러면 하살 방향이 B한테 돌아갔죠. 그래서 대내적 관계. 자, 대외적 관계. 대내적, 대외적 관계의 소유권자는 누가 된다? 바로 수탁자가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두시고 만약에 여기 신탁 등기에 대해서 동시 신청 사유에 위반되면 이때는 29조 메토로 바카예요. 5 방식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특히 5와 대해서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판매 특약 등기는 메토로 2호로 신탁 등기는 5호로서 각하게 된다라는 거. 그걸 한번 기억해 두시고 자, 신탁 등기와 관련돼서 첫 번째 바로 하살이 대등한 관계죠. 그래서 바로 주된 계약이라는 거. 주된 계약이다. 자, 두 번째 주된 계약이고 그러면 두 번째와 관련돼서는 대가성이 없다라는 걸 기억해 둬야 돼. 대가성이 없다. 그러면 수인의 신탁 재산은 공유다, 합이다. 합이라는 걸 기억해 두셔야 돼. 자, 주죠. 그러니까 주등기. 자, 주된 계약이니까 가등기 대상이고 계약이니까 금인계약서의 대상이 되고 즉 농지 취득 자격증명의 대상도 될 수 있다. 대가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대가성이 없으니까 토지거래과정은 첨부할 필요가 없고요. 자, 신탁등기와 관련돼서는 올해 합병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신탁등기는 요거는 별표 3개짜리를 꼭 기억해 두고 그러면 문제 30번은 샘플 문제를 잡아서 이런 간단한 문제를 샘플 문제로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우리가 접근해 봅시다. 1번입니다. 자, 신탁 등기는 수탁자와 이탁자 공동으로 신탁한다. 공동으로 신청한다. 오케이. 신탁을 언유라는 소유권 이전 등기와 동시에 신청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네. 자, 신탁 등기는 수탁자, 이탁자. 여기 한번 보죠. 자, 수탁자가 뭐가 되죠? 등기 권리자. 이탁자가 등기 의무자가 돼서 공동으로 신청하죠.
자, 그러면 요 1번 지문과 관련돼서는 뭐예요? 신탁 등기는 원칙적으로 공동 신청이야. 그러면 1번도 사실 맞는 지문이 됐습니다. 그러면 1번 지문과 관련돼서 이거하고 이거는 구분해 두셔야 돼요. 봐봐요. 자, 여기 좀 보시죠. 자, 신탁 등기는 원칙이 공동이야. 근데 신탁 등기는 이렇게 나오면 봐봐요. 자, 신탁 재산에 속하는 요 단어가 들어갔다면 대내적, 대외적 관계의 소유권자는 뭐예요? 수탁자가 되죠. 그래서 자, 신탁 등기는 원칙이 공동이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공동 신청한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요 1번과 관련돼서는 상대적으로 이것도 자, 1번도 상대적으로 맞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요 단서를 우리가 잡아야 되겠죠. 신탁 등기는 원칙적으로 공동. 신탁 재산에 속하는 신탁 등기는 그러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는 뭐예요? 단독 신청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1번도 그러면 원칙적으로 뭐예요? 공동 신청에 대한다. 이러면 맞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1번은 좀 약간 불안한 문장이 되겠고요. 자, 2번이죠. 자산이 몇 방에 동시에 신청. 정확한 거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번도 요거 약간 불안한 문장이 돼요. 그럼 정확하게 하려면 이렇게 나와야 되죠. 1번 정답이 기고 아니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신탁 등기는 원칙적으로 공동 신청이 된다. 그래서 수탁자가 권리자, 이탁자가 의무자가 돼서. 자, 그러면 신탁 재산에 속하는 신탁 등기는 이때 요 단서가 붙으면 단독 신청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정확한 거는 정답은 2번이지만 1번도 정답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번에 신탁을 원활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별개가 틀렸죠. 별개가 아니라 동일한 신청 정보야. 그래서 3번은 X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4번의 수탁자가 2인 이상 경우 공유관계라는 표시, 공유관계가 아니라 수인의 신탁 재산은 결론적으로 합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4번도 결론적으로 X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5번은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해서 하나의 신청 정보에 의해서 하나죠. 동일한 신청 정보에서 신탁 등기를 신청한 경우 자, 신탁 엄부도 한 개만 제출한다. 여기에서 조심할 거는 부동산이 하나면 신탁 엄부도 하나가 돼야 돼. 근데 여러 개의 부동산이죠. 근데 여러 개의 부동산이니까 여러 개의 신탁은 한 개만 제출한다. 이러면 틀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이 여러 개만 신탁 엄부도 여러 개가 돼야 돼. 한 개만 제출한다. 이러면 X가 돼. 그러면 5번도 결론적으로 X예요. 근데 요 문제와 관련돼서 상당히 조심해야 돼요. 요 문제에 관련돼서는 좀 보강 설명을 해봅시다. 밑에 여백들이 많으니까. 자, 신탁 등기는 신탁 재산에 속하는 신탁 등기는 자, 신탁 등기의 말소 등기는 자, 요거하고 이제 좀 구분을 한번 해봅시다. 신탁 등기는 공동이죠. 신탁 재산에 속하는 신탁 등기는 단독이야. 요 말소와 관련돼서 말소는 원칙이 공동이죠. 그런데 권리적 측면이라면 그러면 신탁 등기가 있으니까 대내적, 대외적 관계의 소유권자는 수탁자가 돼. 그러면 신탁 등기의 말소는 이미 돼버렸으니까 이때는 단독 신청이에요. 자, 요 세 개 지문이 참 사람을 골치 아프게 합니다. 그래서 신탁 등기는 신탁 재산에 속하는 그 다음에 신탁 등기의 말소 요 세 가지를 구분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신탁 등기와 관련돼서 자, 요 그림 생각해야 돼요. 자, 신탁 등기는 주된 계약이고 대가성이 없고 그러면 토지거래 과정을 첨부할 필요가 없고 수인의 신탁 재산은 공유다 합의다. 합의라는 거. 그래서 우리 저는 보상신. 그래서 문제 30번과 관련돼서 신탁 등기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돼요. 올해 작년에도 우리 31회 때는 출제되지만 올해도 역시 출제 예상이 되니까 잘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신탁 등기와 관련돼서 31번, 32번, 자 33번이 있고요. 자 뒷장을 한번 넘겨보시죠. 그 다음에 34번이 있고요. 자 35번 나와 있고요. 그러면 36번 나와 있죠. 자, 36번까지가 바로 신탁 등기야. 그러면 36번과 관련돼서 그러면 저랑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그래서 306페이지 문제 36번.
자, 다음 중 신탁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자,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 강의 들으신 분은 자, 우리 펜출 문제집 306페이지를 펼쳐서요. 자, 그러면 1번을 우리가 보죠. 자, 신탁재산의 처분으로 수탁자가 얻은 부동산이 신탁재산에 속하게 될 때 거기에다 줄쳐놓으세요. 그러면 신탁재산에 속하게 될 때 대내적 대의적 관계의 소유권자는 수탁자가 되죠. 그래서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오케이. 자, 1번은 맞네요. 자, 이번 질문과 관련돼서 수익자 또는 이탁자는 수탁자를 대의 동그라미. 그래서 대의 신청할 수 있다. 대의. 포인트 잡았네요. 3번에 신탁을 원유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 경우 자,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토지 거래 계약 허가증을 우리가 뭐예요? 제공한다. 맞네요. 제출한다 그랬으니까 틀렸네. 자, 그러면 3번과 관련돼서 그러면 X죠.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 필정과 관련해서 토지 거래 허가증 무슨 성이 없어야 돼? 대가성이 없어야 되죠. 대가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토지 거래 허가증을 첨부해야 돼. 대상은 소유권과 지상권밖에 없어요. 그러면 토지 거래 대가성 즉 유산 계약과 예약이라는 거야. 소유권하고 지상권밖에 없어요. 그러면 신탁 등기는 대가성이 없죠. 그럼 토지 거래 과정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라는 걸 잡아두셔야 돼. 그러면 문제 36번의 정답은 3번 이렇게 되네. 4번은 농지에 대해서 신탁법상 신탁을 등기 원유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 경우 그러면 신탁은 주된 계약이야. 계약이죠. 그러면 농지 지력자의 증명을 제공한다. 오케이. 5번에 등기관이 신탁 등기를 할 때 신탁원부를 작성해야 되면 그러면 한번 연습 한번 해봅시다. 부동산이 여러 개면 신탁원부도 여러 개. 신탁원부는 강의 넓게 잡아서 강의 등기부에 속해. 그러니까 무슨 버전 정보다? 연구 버전 정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 36번과 관련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신탁 등기와 관련돼서 그 정도 우리가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문제 36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37번과 관련돼서 진정명의 회복 등기의 샘플 문제로 잡아보자고요.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와 있네. 틀린 것은. 자, 진정명의 회복 등기. 그러면 진정명의 회복 등기는 진정명의가 회복된다. 그러면 첫 번째, 본질로는 진정명의 회복 등기는 계약이 아니다. 내 집 돌아가죠. 그럼 두 번째, 대가성이 없다라는 걸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서 진정명의 회복 등기, 등기 원인일자. 이거는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고 있네요. 등기 원인일자는 기록되지 않는다. 네 번째와 관련돼서 진정명의 회복 등기. 자, 이전과 설정은 채청이야.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등기 청구권이야. 근데 이전이 들어가서 물청이 하나가 있어요. 이게 진정명의 회복 등기야. 그러면 진정명의 회복 등기 이전은 이전의 의미가 아니라 말소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등기 청구권과 관련돼서 자, 물청이라는 거.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등기 청구권이다. 그러면 저희가 진정명의 회복 등기 문제를 풀 때 항상 계약 X 대가성이 없다. 등기 원인일자 X 물청이라는 거. 그러면 이거와 관련돼서 자, 지문들을 우리가 연구를 우리가 해보도록 하죠. 자, 1번 지문까지. 자, 토지거래 대상이 되는 부동산에 관해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 경우 자, 토지거래 과정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없다 그랬으니까 1번은 오케이. 자, 이번 지문에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던 자는 현재의 등기 명의인과 공동으로 등기 명의 회복을 등기원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다. 공동이 포인트죠. 소유권 이전 등기는 권리적 측면이야. 권리적 측면은 아무 말이 없으면 공동 신청이라는 걸 기억해줘야 돼. 그러면 2번은 공동을 포인트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2번은 맞네. 자, 3번 질문과 관련돼서 등기 권리자 상속인도 줄쳐놔봐요. 상속인, 즉 포괄 승계인도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자, 신청 정보에 등기혼 일자는 기록되지 않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4번이 틀리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질문과 관련돼서 자, 진정 명의 회복을 원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 경우 자,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취득자격증명도 계약해야죠. 그러면 농지취득자격증명도 결론 제공할 필요가 없다. 정답은 몇 번?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문제 37번과 관련돼서 진정행위 회복 등기 샘플 문제를 잡아서 적어도 시험장 들어가게 되는 문제 37번. 이거는 뭐예요? 별표 하나로서 꼭 한번 샘플 문제로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문제 37번의 정답은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39번을 풀어보도록 하죠. 자, 문제 39번과 관련돼서 이거는 별표 3개짜리예요. 이거와 관련돼서는 바로 필요적 기록사항이 뭐고 임의적 기록사항이 뭔지 반드시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기록사항에는 자, 기록해야 된다. 임의적 기록사항은 기록할 수 있다. 그럼 임의적 기록사항과 관련돼서 기록하면 제3자의 대항력이 발생한다. 그러면 필요적 기록사항과 관련돼서 돈 원칙적으로죠. 치료와 관련돼서는 임의적 기록사항이고요. 우리가 임의적 기록사항과 관련돼서 기간은 언제나 약정, 특약합의. 만약에 임의적 기록사항을 골라라. 약정, 특약합의 기간을 우리가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 문제는 잘 풀어놔야 돼요.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네. 자, 기업과 관련돼서 우리가 보죠. 판매권, 매매 대금 및 매매 비용, 판매 기간. 자, 기간은 임의적 기록사항이죠. 그래서 기억은 X. 자, 니은을 보도록 하죠. 지역권은 성역지 기록의 목적과 범위, 요역지 표시 맞네요. 일단 이혼을 골라내고요. 자, 그러면 전세권에서 전세금과 범위 이것도 우리가 맞네요. 그래서 이것 좋아요. 자, 그러면 임차권은 차임과 전속기간. 그래서 리얼과 관련돼서는 X가 되죠. 우리 임차권에서 차임 범위 필요적 기록사항이 됩니다. 자, 미음과 관련돼서 우리가 보죠. 자, 건저당이 채권 체거액과 이자는 따로 기록할 필요 없죠. 채권 체거액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와 관련돼서 니은과 디귿을 골라라. 그래서 정답은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필요적 기록상과 임의적 기록상을 기억해 두시고 특히 우리 리얼과 관련돼서 요 리얼을 꼭 기억해 둬야 돼. 임차권에 있어서 우리가 범위가 개정됨으로써 범위가 추가됐어요. 그러면 차임과 범위는 반드시 기록해 줘야 돼. 그래서 39번의 정답은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영위권 등기와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이제 영위권 그러면 뭐가 있죠? 자, 지상권이 있고요. 자, 구분 지상권이 있고요. 세 번째. 임차권이 있어요. 그러면 영위권에 관한 등기 나오면 지상권, 구분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하나씩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자, 지상권과 관련돼서 특히 거기 뭐예요? 거기 문제 41번을 샘플 문제로 잡아요. 41번 문제로 우리가 가보죠. 자, 지상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의 지상권의 목적이 토지의 일부 동그라미, 일부죠.
일부에 대해서는 도면을 제공해 줘야 되겠죠. 그러면 전부에 대해서는 도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1번과 관련돼서 1번은 이제 일부냐 전부냐를 확인해 놓고 일부에 대해서는 뭘 첨부, 도면을 첨부해 주고 또 하나 기억해 둘 거는 지상권은 일부도 설정이 가능하고 전부도 설정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범위를 우리가 반드시 기록해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범위와 관련돼서 범위는 그러면 기록할 수 있다. 이름은 틀려요. 기록해야 된다. 그러면 지상권과 관련돼서 전부도 가능하고 일부도 가능하죠. 그러면 합병이 가능하다는 걸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자, 1번과 관련돼서 그러면 오케이네. 맞네요. 자, 2번 지문과 관련돼서 보죠. 지상권의 건립이 지상권의 건물이 건립되어 있는 토지에 대해서 자,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할 수 없다라고 나오는데 자, 지상 건물이 건립되어 있어도 할 수 있죠. 우리 지상권은 토지를 빌린 거지. 그러면 결론적으로 2번은 어떻다? X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럼 결론적으로 자, 41번의 정답은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3번 지문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3번 지문 보죠. 자, 존속기간을 100년, 120년으로 하는 지상권 등기도 가능하다. 그러면 영구 지상권도 가능. 4번 지문에 동일 토지에 관해서 지상권이 미치는 범위가 2개 이상의 구분 지상권을 각기 따로 등기할 수 있다. 그러면 구분 지상권이 보이죠. 그럼 이 지문과 관련돼서 이중 전세권 안 돼. 이중 구분 지상권 등기 되죠. 그러면 이중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안 되는 거 이중 지상권, 이중 전세권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등기법 제1장에서 등기 효력과 관련돼서 이중 전세권, 이중 지상권, 즉 전국 등기 효력으로서 후등기 저지력상 위배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자, 5번의 구분 지상권에 있어 지하 공간의 상하의 범위는 평균 해면 또는 지상권을 설정하는 토지의 특정 지점을 포함한 수평면을 기준으로 해서 명백히 해야 되며 자, 토지의 상하의 범위가 명백하죠. 그러니까 구분 지상권은 도면을 따로 첨부할 필요가 없어. 그러면 구분 지상권과 관련돼서 수목이 나왔다. 그러면 X가 돼요. 자, 수목 X예요. 또 하나 기억해 둘 거는 도면이 나오면 X예요. 그래서 구분 지상권의 수목 도면 나온 걸 꼭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 구분 지상권의 필요적 기록사항은 뭘까요? 바로 토지의 상하의 범위를 반드시 기록해 줘야 된다는 것. 자, 그러면 문제 41번과 관련돼서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42번 구분지상권에 대해서 풀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구분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구분지상권의 설정 등기 신청 정보에는 목적과 범위를 기록해야 된다. 오케이? 자, 이번엔 구분지상권의 목적은 보통 지상권의 목적과 동일 틀렸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우리 보통 지상권은 수목, 건축물, 공작물이죠. 그런데 우리 구분지상권에 대해서 수목은 제외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동일하다 그랬으니까 결론 X가 돼요. 그러면 자, 문제 42번의 정답은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지문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함에 있어서 지하 또는 공간의 상하의 범위를 이를 명백히 하여야 된다. 4번의 동일 토지에 관해서 지상권이 미치는 범위가 각각 다른 2개의 구분 지상권을 각각 따로 등기할 수 있다. 이중 구분 지상권 가능합니다. 자, 5번 지문에 대해서 구분 지상권의 등기를 하려는 토지의 통상의 지상권이나 전세권 등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의 등기가 존재할 때 신청 정보에 그의 승낙서를 제공해야 된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는데 우리 그러면 영위권에 관한 등기, 지상권, 구분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이 있다. 요거는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